환자분들이 본인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 화장품 코너에 가서 지성용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건성용을 써야 하는지, 복합성이라면 얼굴에 어느 부위는 건성이고 어느 부위는 지성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건성용 화장품을 쓸지 지성용 화장품을 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모공 넓은 분들께 평소에도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제목을 제가 모공 넓은 사람들의 관리법이라고 적긴 했는데, 모공이 넓은 이유는 무엇인지, 지성 피부와 건성 피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피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모공은 발달되어 있는데 속은 건조한 내 피부는 왜 그런지, 세안은 어떻게 하고 화장품을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을 다루는 것에 앞서 오늘 기준으로 60만 뷰가 넘은 제 모공 1편과 2편을 미리 보고 오시는 것도 이번 영상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공이 넓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공이란 털의 구멍을 말합니다. 자, 털이 자라나는 이 구멍에는 피지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피지들도 이 구멍을 통해 배출되게 됩니다. 제가 예전 모공 줄이는 법 1편에서 언급했었던 것처럼 모공이 넓게 보이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적으로 모공이 넓어 보이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인데, 자, 이것에 대해 각각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 영상에서는 시각적으로 모공이 넓어져 보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으나, 오늘은 이 중에서 피지 분비의 증가로 인한 모공이 넓은 이유, 즉 가장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공이 넓어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피지 분비 자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성인 피부, 즉 영어로 오일리 스킨은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모공이 넓은 사람들은 지성이라는 말이 성립해야 하는데, 병원에 모공이 넓어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 피부는 건성이고 너무 건조하다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모공이 발달된 분들은 지성이라는 말을 하면 발끈하십니다. 자, 원장님, 저는 피부가 막 찢어질 듯이 건조한데 왜 지성이라는 건가요? 즉, 피부는 굉장히 건조한데 모공은 발달된 분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시게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분들이 본인 피부가 건성인지 지성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 화장품 코너에 가서 지성용을 써야 하는지 아니면 건성용을 써야 하는지, 복합성이라면 얼굴에 어느 부위는 건성이고 어느 부위는 지성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는 건성용 화장품을 쓸지 지성용 화장품을 쓸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대부분은 복합성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부터 논문들에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으로, 자, 지성과 건성은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성, 영어로는 오일리 스킨은 피지가 많은 상태로 유전적으로 피지샘의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피지 분비가 많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모공이 넓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자, 건성, 영어로는 드라이 스킨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이를 주로 담당하는 위치는 스트라툼 코늄이라고 불리는 피부의 바깥층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즉 지성은 첫 번째, 피부 내 피지샘에 따라 결정되고, 자, 두 번째, 피지 분비량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건성의 경우에는 첫 번째, 피부의 수분 함유량에 의해 결정되고, 두 번째, 수분 함유량이 적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앞에 주어가 다르죠. 즉, 지성, 오일리의 반대 개념은 피지 분비량이 적은 상태인 non-oily여야 하고, 건성, 드라이의 반대 개념은 수분 함유량이 많은 상태인 non-dry가 맞는 것이죠. 자, 근데 현재 피부과학적으로는 이 피부 타입을 건성과 지성, 민감성과 저항성, 색소 침착형과 비색소 침착형,
주름이 잘 생기는 타입과 주름이 잘 안 생기는 타입,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16가지로 나누는 바우만 스킨 타입의 분류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때 이 건성과 지성을 반대 개념인 것처럼 다루게 됨에 따라서 마치 우리는 건성과 지성이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공이 발달되었는데, 즉 지성인데 건조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병원에 너무 많이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진료 때 비유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 건조한 피부 자체를 마른 땅에 제가 비유합니다. 자, 그곳에 기름샘이 콕콕콕콕콕콕 박혀 있는 상태를 피지가 많은 상태, 즉 지성인 피부 상태, 모공이 발달된 상태로 예를 듭니다. 땅 자체가 말라 있어서 그곳에 수분이 달아나지 않게 뭔가 촉촉한 것을 땅 위에 발라주는 행동을 보습제를 바르는 행동에 비유합니다. 자, 근데 너무 유분기가 있는 오일리한 물질을 계속 덮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기름샘도 막히게 되겠죠. 즉, 피지가 막히는 것을 의미하고 여드름도 더 잘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이 말라서, 즉 건조한 피부에서 기름샘이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은 경우, 즉 지성인 피부가 같은 위치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굴 중에 여기는 건성, 여기 부위는 지성, 이렇게 땅 따먹기처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념이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건성과 지성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상적인 피부는 무엇이냐? 낮은 피지 분비율을 보이면서 높은 수분 함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하겠죠. 자, 그래서 모공도 작으면서 피부도 촉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부에 높은 수분 함유량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여기저기 뷰티 관련된 영상, 광고에서 이거 발라라 저거 발라라 하면서 좋다는 것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피지 분비가 많은, 모공이 넓은 피부 타입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러한 수분 함유량을 유지하는 화장품들이 오히려 모공을 막게 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피지샘의 발달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요인이 크고, 피지 분비율은 호르몬이나 식이습관, 먹는 약, 주변 온도 등등 외부 결정 요인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적인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피지를 무조건적으로 감소시켜야 하네? 아예 그냥 피지를 없애버려야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피지의 단점으로는 첫 번째, 모공구멍을 막을 수 있고, 두 번째, 피아크네라는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해서 여드름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고, 세 번째, 모공을 넓어 보이게 하는 이러한 단점들이 있지만, 피지의 장점으로는 또 첫 번째, 피부 표면에 항산화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피부 표면에 항균 작용들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드름을 발생시키고 모공을 넓어 보이게 하는 피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피지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다 파괴하는 것도 절대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모공이 넓고 건조한 피부 타입의 치료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모공이 넓은 사람의 경우에는 결국 피지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건조한 피부 타입의 경우에서는 모공이 넓은, 즉 피지가 많은 부위를 선택적인 피지 파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얼굴 중에서도 피지 분비가 많은 T존이 있고 피지가 적게 분포하는 U존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과 꼭 맞지 않게 T와 U존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보통 피지 분포가 가장 많아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코에는 오히려 모공이 거의 안 보이면서 양쪽 볼에는 모공이 확장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즉 얼굴 중에서도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 부위에 선별적인 피지 파괴와 함께 수분 공급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피지 발달이 잔뜩 되어 있는 피부 타입에서 저 당겨요 원장님, 속건조함이 있어요 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물광 나 보이는 유분기가 있는 제품들로 보습 관리만 계속되면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모공이 발달된 사람의 경우에 모공의 피지가 많이 분비가 되고 또 맞게 되면 여드름 등의 문제를 유발하므로 세안을 꼼꼼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문지르거나 막 거칠게 세안하는 것 등은 아까 보습을 담당하는 그 피부의 가장 바깥층의 지질세포를 제거하게 되므로 이것이 다시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지를 잘 녹일 수 있는 세안제로 너무 길지 않게 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모공이 넓은 사람들의 화장품의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모공이 발달되어 있고 트러블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화장품을 과감히 줄여라 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해하기 쉬운 비유, 마른 땅이 있고 거기에 기름샘이 송송 많이 박혀 있는 경우, 유분기가 많은 오일 같은 성분이나 팩 등을 아주 자주 해주는 경우 피부의 바깥층에 수분 공급을 하는 것을 넘어서 모공 구멍에 피지가 저류되어서 트러블이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본인 피부층을 모이스처라이징을 할 수 있는 타입을 정한 다음에 개수를 최소한으로 바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모공이 발달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번들번들하게 물광나고 있게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보습제를 싹 바르고 나서 땡기지도 않고 또 번들거리는 느낌도 없는 상태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제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개수는 무조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자, 화장품 사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흔하게 무슨 트러블 있는 사람은 이것을 쓰고 뭐 저것이 나는 경우는 저것을 바르라고 하니까 이렇게 막 모공이 발달된, 즉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들이 투머치로 바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모공이 넓은 사람들의 화장품 선택법에 대해서는 내용이 길어지므로 다음 편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공이 넓은 이유, 지성과 건성의 진짜 개념이 무엇이며 모공이 발달되어 있는데 속은 건조한 피부는 왜 그런지, 세안은 어떻게 하고 화장품은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 치료 목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